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아시아 미술사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사, 그 다음으로 동아시아, 마지막으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역사학과 마찬가지로 미술사학도 유럽 근대에 발달한 새로운 전문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학이나 미술사학의 기초는 근대인들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미술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아시아의 미술사는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근대 미술사의 구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쿄 예술대학 명예교수 사토 도신 선생님입니다. 사토 선생님,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술사학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の大きな大規模な美術館では、時代順に展示される美術史の内容は、例えば中世ですとドイツやフランス、ルネッサンスはイタリア、17世紀はオランダ、18世紀、9世紀はフランスやイギリス美術を中心としながら、実質ヨーロッパ美術史を展示しています。その中で自国美術史の比重は増えますけども、基本的にどの国でもヨーロッパ美術史が共有されて、自国美術史はその一部という構成になっています。一方、東アジアでは中国、韓国、日本、いずれの美術館でも基本的に自分の国の美術史、一国の美術史という形の美術史を展示しています。実際には仏教や儒教、道教の美術や水墨画が広く共有されておりますが、そうした広がりは現在の国家の枠組みで分断され、その内側にそれぞれ切り込まれた形になっていると言えます。したがって現在東アジア各国の美術史は東アジアの共有された広域、広い地域の美術史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각국이 하나의 유럽 미술사를 공유하는 데 반해 아시아에서는 뿔뿔이 흩어진 일국 미술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의 플로어 플랜을 보면 1층에 밀로의 비너스 같은 주요 작품을 두고 2층과 3층에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부터 19세기 유럽 미술에 이르는 대규모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미술사 박물관은 유럽의 패권자로서 영화를 누렸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 유럽을 망라한 컬렉션을 거장마다 전시실을 할당하여 호화롭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장르와 시대별로 복합한 형태의 일본 미술사 전시 구성입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장르와 왕조를 복합한 형태의 자국 미술사 전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고궁박물원에서도 구자금성의 각 건물을 전시관으로 이용하면서 장르를 우선시하여 시대순을 조합한 중국 미술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의 고궁박물관도 역시 장르를 우선시한 중국 미술사입니다. 왜 유럽과 아시아는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사토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ヨーロッパ美術史がいわば広域の美術史、広い地域の美術史で、東アジアが各国一国の美術史という枠組みの違いがあるという。ではその枠組みを支えている内容、要因は何かと考えますと、ヨーロッパ美術史の場合には基本的にはキリスト教という宗教だろうと思います。で、東アジアの場合には基本的には自国の一国美術史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ので、現在の国家の枠組み、各国とも美術史ができたのは20世紀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20世紀の国家、特に戦後の国家の枠組みがその各国自国ごとの枠組みを支えている形になるかと思います。で、その自国美術史を支えているのは中国の場合には中華思想、北朝鮮、韓国、日本の場合には民族主義あるいは民族意識という意識かと思います。日本の場合には今民族意識というよりも内意識ということかもしれませんが、 유럽에서는 미술의 역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국가를 초월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이후에 각국이 자기 나라를 위한 역사를 만들고 그것이 미술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제각기 다른 일국 미술사가 된 거네요. その枠組みを支える現在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としては、現在のその社会体制が大きく左右しています。日本の場合には、近代には国家主義、戦後は民主主義という
体制転換がありました。これによって日本美術史の内容も戦前までの国威発揚的な内容から戦後は繊細なとか日本美の特徴というふうに転換しております。90年代以降、ヨーロッパでは東西体制が崩壊したと言われますが、東アジアでは実はまだ東西体制は維持されております。同じ歴史を持つところがイデオロギーの違いによって歴史の解釈がどう違うのか、あるいは違わないのか、生じ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が実はあります。これまだ十分には検証されておりませんで、これから比較検証されていくのかなと思います。 199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는 미술사 분야에서 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밝혀진 것은 일본 미술사라는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야 할 분야가 국가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변화하는 가운데 크게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전의 일본 미술사는 국가의 위엄을 높이고 1등 국가로서의 문화를 과시하기 위한 이데올로 기성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후가 되자 일본 미술사는 새로운 일본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차이에 의한 역사인식의 변화는 일본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초에 동아시아의 미술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나 지역을 가리키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동양 미술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동양 미술사와 동아시아 미술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 또한 동양이라는 개념은 일본이 처음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화이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시아 개념이 별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중반, 일본이 동아라는 말을 쓰게 된 무렵 동양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일본인은 주로 서양에 상대되는 지역을 동양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중국인의 인식에서는 동양은 일본을 가리키고 동양인이라고 하면 일본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시아, 동양, 동아라는 말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무렵에 겨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에서의 아시아 이미지는 크게 다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일본을 가리키는 동양이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부적절합니다. 동아시아 미술사가 가리키는 지역은 현재도 불명확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동아시아 미술사를 지탱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東アジアの広域の美術史、実際に交流はあったわけですので、語る方法は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ますと、東アジアの場合には基本的に多宗教ですので、その各宗教の広がりも実はそれぞれに違うわけですね。で、宗教が他の要因よりも上位にあるというわけでも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社会体制の方が強いところもありますし、繰り方だとしましては、例えば水墨の広がりとか、漢字文化圏といったようなこともあり得ますが、その現在国家の枠組みごとになっているのを広域の美術史、実際の交流の実態を反映した広域美術史として語るときには、どういう語り口になるかというそのソフトの設定がポイント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미술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자국 미술사를 서로 출판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근현대가 교류사의 실태를 각국의 자국 미술사로 잘라내 분단시킨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립된 각국의 자국 미술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각국의 자국 미술사를 상호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다면 각각의 자국 미술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역 미술사의 내용이나 형식을 생각해 봅니다. 자국 미술사는 지리적인 확산을 분단시켜 자국의 역사로서 기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국의 자국 미술사를 그대로 병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공통된 테마를 선택해서 고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유교, 도교의 미술이나 수묵화 등은 광역으로서의 전개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궁정미술이나 민간미술처럼 각국별 실제 내용은 달라도 공통 항목으로서 가능한 것의 경우는 각국 상황을 병기한 후에 비교론을 시도하는 것도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즉, 광역에서 전개된 미술은 교류사로, 개별적으로 전개된 미술은 비교론으로 고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꽤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사토 선생님, 동아시아 미술사를 이야기할 때의 주의점 같은 게 있나요? 美術史ですので、造形史として語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の際にソフトの問題としてできれば避けたいなと思いますのは、イデオロギーですとか大国主義、あるいは覇権主義、民族主義、あるいは反アジア主義的な論点は避けたいと思います。歴史は政治の道具というよく言い方がありますが、これは歴史的な実態を見てみますと、かなり当たっ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歴史はむしろ未来への道しるべであってほしいという希望はいたします。 이번에는 근대 국가라는 틀을 넘어서기 위해 일국 미술사의 서술을 재검토하면서 동아시아 미술사의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현재도 동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발전은 차세대 여러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